건조가 계속 나오거든요. 건조가 계속 나오고 헬스장에서 건조가 건조에 대한 나오거든요. 저번 시간에 열풍 건조 뭐 이렇게 나왔거든요. 열풍 건조를 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품의 건조가 어떻게 건조가 되고 뭐 이런 얘기를 안 해줬을 텐데 오늘은 건조 방법과 실제적인 건조 장치에 대해서 건조 장치라고 하면 장치라고 하면 조금 여러분들 조그맣게 보이는데 장기라고 보시면 좀 커 보이죠. 건조 장비들을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식품 가공 저장하기라는 행동 자체가 제가 이제 산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공장형 시스템에 어떤 맞는 대용량의 어떤 그런 공장의 이런 것들을 배우는 과목이긴 하거든요. 그런 쪽에 대한 것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런 장비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오늘 얘기를 해볼 거고요.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열풍 건조, drying by heated air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 공기를 넣어주면서 열풍이니까 바람을 불어주면서 그리고 히티드, 그러니까 좀 뜨거운 바람을 불어 넣어주는 거죠. 건조하는 방법이 열풍 건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접촉 건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heated surface라고 surface.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냥 표면에 가열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거 표면에 가열을 해서 그쪽에 건조를 시키는 거를 저희가 접촉 건조라고 하고요. 복사 건조, radiate라고 하죠. 그래서 복사열을 이용하는 경우를 많이 하거든요. 밑에 제가 좀 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동결 건조가 있습니다. 동결 건조는 여러분들이 뭐 말이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가 원리가 무엇이고 이것이 어떤 것을 하는 것인지 그런 것까지 오늘 얘기를 좀 해볼 것 같아요. 이제 저번 시간에 이런 모양 본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제가 아마 설명을 좀 길게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열풍 건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water vapor, already carried by air라고 해가지고 already carried air, 그러니까 이미 공기에 수증기가 얼마나 많은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공기가 이렇게 불어넣어지고 있죠. 이 공기에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저 공기에 만약에 수증기가 많다. 그러면은 식품이 건조가 빨리 일어나서 미리 되는 거예요. 저게 더 공기가 되게 건조한 공기가 불고 있다. 와, 습기가 있는, 수증기가 좀 차있는 공기가 불고 있다. 어느 공기가 불어 나갈 때 더 식품이 건조가 빨리 될까요? 라고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건조한 공기일 때 빨리 건조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얼마나 건조한 공기가 불어지고 있는지, 수증기가 얼마나 그 공기에 적은지에 따라서 이거가 굉장히 큰 차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요인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온도입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건조가 잘 된다라고 하면서 제가 뭐 분발관절 뭐 이번에 나온 수분열이 느낀열 이런 얘기 이번 시간 아마 동영상에 들으셨으면 안 들은 사람 있긴 있겠지만 제가 아직 확인 안 했거든요. 하여튼 들으셨으면 그 얘기가 나왔을 거죠. 거기에 나왔을 때 이제 열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에너지. 제가 에너지, 열 계속 막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열 에너지가 있어야만 증발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증발이라는 자체가 식품에서 수증기가 증발돼서 나가야 건조가 됩니다. 그래서 건조가 될 때 저희가 열이 굉장히 중요한 편이다. 열이 가해지면 훨씬 빠르게 건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공기가 많이 지나가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기가 이제 이게 얼마나 빠르게 계속 바람이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많은 바람이 통과할수록 당연히 빨리 증발될 것 같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상식으로 생각하시면 좀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요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건조한지,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하면 얼마나 공기가 건조한지, 그 바람 세기가 어떤지, 바람의 빠르기가 어떤지, 그리고 온도가 어떤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열풍 건조. 그러니까 열풍 건조는 그러니까 뜨거운 바람을 이제 보내주면서 하는 건조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건조된 공기가 지나가는 것이 아닌지 과학적인 온도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계속해서 식품에서 증발된 수증기를 끌고 나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순환을 시키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건조기들은 뜨거운 공기를 순환을 시키기도 하지만 조금 순환시키다 빼요. 왜냐면 이게 어느 그 습기를 머금으면 이제 건조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럼 바깥으로 그 습기를 머금은 걸 빼내고 건조한 공기를 계속 빼고 불어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열풍 건조를 일반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third factor라고 해가지고 이제 건조 속도를 일반적으로 뭐 조절한다라고 해서 첫 번째 있고 뭐 이것저것 나오는데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제가 넣어놓긴 했는데 이렇게 여러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드라이빙 코스라고 해가지고 이게 약간 드라이빙인 거죠. 드라이빙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빨리 이거를 건조시키면서 빨리 내보내는 힘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이 이런 베이퍼 프레셔 그레디언트라던가 이런 템퍼러처라던가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벨로시티, 뭐 휴미디티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게 아까 나왔던 템퍼러처, 온도, 휴미디티, 습도라는 거. 그래서 아까 나왔던 수증기가 얼마나 있는 점인지 건조한지 그게 습도죠 사실. 휴미디티. 벨로시티는 스피드, 속도를 말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벨로시티라고 하면 조금 더 일반적으로 좀 빠른 속도를 말하면 그래서 빛의 속도라고 할 때는 예를 들어 벨로시티 또는 뭐 소리의 속도, 벨로시티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공기에 대해서 속도를 벨로시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이 세 가지 때문에 저희가 다를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드라이빙 포스라는 것이 또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그나마 영어로 되게 잘 나와 있어서 제가 굳이 번역을 안 하고 넣어봤어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결국은 중요한 거는 아까 말했던 이 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풍 건조를 하는 장치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좀 나오거든요. 첫 번째 나오는 필름 건조기라는 필름 드라이어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기 히터 틈 바닥이라고 해서 플로어라고 하는데 틈이 좀 있는 바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이 완전히 이렇게 우리 지금 여기는 이런 바닥처럼 이런 게 아니라 약간 그 외나무다리 중에서 이렇게 중간중간 사이에 빈 다리 이런 거 가끔씩 보이죠. 그런 느낌처럼 약간 여기 보시면 바닥에 약간 이렇게 좀 뭔가 비어있는 공간이 있는 바닥을 만들어둔다는 거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고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양을 건조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싸게 많은 양을 건조할 때는 쓰기는 합니다. 하지만 건조기 시간이 길고 건조 과정의 조절이 쉽지 않다는 건데 일단 시간이 길고요. 건조를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건조 과정 조절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하고 싶어도 빨리 하기도 쉽지 않고 느리게 하고 싶어도 느리게 하기도 쉽지 않고 마음대로 조절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일반적인 필름 건조기는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여기가 식품을 막 이렇게 그냥 쌓아둔 거예요. 그 식품 쌓아둔 걸 막 이렇게 쌓아둔 거죠. 그렇게 두고 열풍을 불어주는 진행을 하는 거고요. 아까 틈 바닥이라고 뭐 하면서 그런 게 있어요. 틈 바닥을 말씀을 드리면 이게 식품이 이제 쌓여준 거예요. 근데 바닥이 보면은 여기 구멍이 나 있는 곳에 이렇게 틈이 나 있는 거. 그렇게 하면은 뜨거운 공기를 아래에서 이렇게 넣어주면 뜨거운 공기가 어디로 가요? 아래에서 위로 가요? 위에서 아래로 가요? 아래에서 위로 가죠. 그래서 이 아래에서 위로 뜨거운 공기가 이렇게 가면서 식품에 있는 수분을 뺏어가요. 수분을 이렇게 뺏어가고 그럼 에어 이그저스트라고 하죠. 여기로 빼내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뜨거운 공기가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틈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되면 계속해서 이렇게 건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그 수증기를 머금는 공기는 이렇게 빠져나가고 또 아니고 이제 밑에 있는 공기도 계속해서 데워지고 이거 새로운 이제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하게 되고요. 조금 더 다르게 되어 있는 형태는 이런 식으로 만들기도 하고 사실은 이름이 똑같더라도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사진으로 봤을 때 이게 똑같은 게 맞나라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다르게 아마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케이스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다를 수가 있겠지만
저희가 어쨌거나 이런 필름 건조기라고 하면 이런 형태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게 오리지널 형태고 이거를 약간 변형한 것들이 좀 있을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캐비넷 건조기라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본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안 본 사람이 훨씬 많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은 집에서 식품 건조기 쓰는 거 본 적이 있으신 분들은 그게 캐비넷 건조기 형태처럼 생긴 거라고 보시면 돼요. 캐비넷 건조기라고 하는 거는 트레이 건조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트레이에다가 식품을 깔고 그거를 그냥 트레이를 이렇게 짝짝짝짝짝 기절을 해서 트레이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째로 넣어서 건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이제 저렴하게 제작이 가능하다. 그리고 유지 보수가 쉽다. 그러니까 저렴한 편이에요. 이게 왜냐면 막 아까 했던 것처럼 크게 제작할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건조를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고 거기다가 이렇게 적재할 수 있는 것만 해가지고 그냥 넣었다 뺐다만 하면 돼요. 건조하기 전에 넣었다가 건조해지면 빼고 이렇게 막 넣고 빼고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제작이 가능한 편이고 다른 거에 비해서는 유지 보수라고 하면 이제 좀 고치거나 이거가 뭐 문제가 있을 때 새롭게 뭐 좀 조절을 하거나 그런 것들도 좀 잘 편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희가 작은 규모 과일이나 채소 같은 거 건조할 때는 많이 이용하는 편이고 고추 건조기 이런 거나 뭐 아니면 뭐 여러분들 과일 건조기, 채소 건조기 이런 거 할 때 사실 이렇게 많이 쓰고 제가 말했지만 가정용 약간 건조기 같은 것도 일반적으로 이 패닝 건조기 형태로 많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순환팬은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팬이에요. 제가 알기로 열풍 건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기를 잘 순환시키는 게 아무리 내가 어떤 거 다른 거 이것저것 해놨어도 공기가 순환이 잘 안 되면 결국은 그냥 머물러야 되죠. 그러면 계속해서 내가 식비를 더 먹고 온도는 좀 떨어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속도는 점점 더 늘고 그래서 그 아까 말한 세 개의 팩터가 다 사실은 안 좋아져요. 그래서 순환팬이라는 거 이거를 중요하게 일반적으로 열풍 건조에서는 저희가 이제 보고 있고 그다음 트레이 히터는 열 데우는 거죠. 그러니까 데우는 거가 항상 같이 열풍 건조기에 되고요. 트레이에 이렇게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 케이블 건조기, 트레이 건조기 이거 같은 경우에 이 트레이에 일반적으로 구멍이 밑에 약간 뚫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마 알 것 같은데 근데 요새는 여러분이 워낙에 다들 공부하고 잘 몰라가지고 이게 아마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냥 판이라고 하면 제가 이걸 그냥 이렇게 된 거죠. 트레이. 그러면 트레이에 이렇게 아까 공기 구멍 같은 게 이렇게 뚫려 있는 거죠. 바닥에. 이런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럼 이렇게 뚫어놓으면 내가 식품을 이렇게 이렇게 사이사이에 이렇게 식품들이 들어가고 공기가 이 사이로 이렇게 통과할 수 있죠. 바닥에서. 그러니까 여기 바닥이에요. 이 바닥을 여러분들이 위에서 내려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트레이에 약간 구멍이 뚫려 있는 경우가 더 많고 저렇게 해야 사실은 저희가 더 이제 건조가 잘 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를 이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트레이에 이거 하나, 트레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트레이 하나고 그리고 여기 이 바닥면에 구멍을 뚫어놓으면 훨씬 건조가 잘 돼서 그렇게 뚫어놓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안 뚫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위는 건조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뚫려 있는 거예요. 바닥에 이렇게 아무것도 안 뚫려 있는데 식품을 얹었어요. 그러면 위쪽은 건조가 되는데 바닥에 다음 부분은 계속 물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그런 거 경우에 저번 시간에 아마 제가 그런 거 뭐 문제가 있을지 이런 얘기 아마 했을 것 같은데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바닥에 뭐 뚫어서 쓰기도 하고 아니면 때로는 가끔씩 꺼내서 이거 뒤집어주면서 건조하기도 하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캐비닛 건조기는 운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터널 건조기라고 이제 나오고 있는데 터널 건조기는 터널 형태 우리 터널은 알죠? 자동차 지나가는 터널 생각하시면 돼요. 터널 형태에 이제 통과를 시켜가면서 건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금속망 트레이를 적재한 트럭이라고 해서 식품분말 아까 이렇게 생긴 거라고 생각하시면 트레이를 막 얹어둔 이런 것이 여기서는 이 터널을 통과를 시키는 것 같아요. 차례로.
이런 분반 차처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거를 계속 통과를 시키는 거죠. 터널. 그리고 그 터널 사이에 이제 히터로 가열한 열풍을 순환시킵니다.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거가 이제 아무래도 이게 움직이게 되면은 공기가 순환도 훨씬 잘 되고,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잘 안 되면 이 터널을 몇 번 통과시키면 뭐 이제 꺼내도 된다. 이런 게 이제 딱 그게 좀 쉽게 어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약간 빨리 또 건조시키기에는 아까 나왔던 그 공기 순환, 온도 유지 뭐 아니면 뭐 아까 나왔던 공기 빨리 빼내는 거 이런 것들, 속도, 공기 속도 이런 것들을 사실 조절하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건조기라는 걸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면 좀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좀 더 건조를 하는 편이죠. 그래서 과일이나 채소 같은 거 건조하는데 많이 쓰이는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공간은 더 차지하는 편이죠. 아까 있었던 이런 것보다. 근데 이거는 사람이 직접 넣었다 꺼내고 막 계속 이거를 하려는 게 복잡한데, 여기는 그냥 넣어주면 쫙 혼자 한번 쫙 하면서 그냥 끝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자동화하기에는 되게 좋기도 해요, 사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짜긴 합니다. 근데 뭐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냥 차 형태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나머지에 대한 것은 여기 공기 순환시키고 나머지 원리나 이런 것들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베이어 건조기는 트레이 형태로 넣는 게 아니라 푸드를 그냥 넣고는 컨베이어에 이동시키면서 건조를 시키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컨베이어, 여기도 물론 컨베이어도 여기도 약간 구멍 뚫는 약간 구멍이 약간 뚫린 컨베이어 쓸 수는 있는데, 아까는 뭐였어요? 트레이를 올린 이런 어떤 이렇게 트레이가 모여진 이런 여기 형태로 이렇게 움직였다면, 이거는 그냥 컨베이어 건조기는 이 컨베이어 위에다가 그냥 식품을 그냥 막 놔요. 그리고 그냥 컨베이어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에스컬레이터가 돌아가는 것처럼 컨베이어가 돌아가면서 컨베이어가 계속 우리가 열풍이 나오고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냥 그 사이에서 건조가 되는 거를 컨베이어 건조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건조기 가격이 좀 비싼 편이기도 하고, 뭐 공기가 통과하여 잘 흐를 수 있는 재료를 써야 된다는 게 접촉하는 컨베이어에 접촉하는 면이 좀 넓기 때문에 그게 잘못하면 컨베이어에 접촉되어 있는 부분은 아예 건조가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이런 거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잘 쓰이는 편이 아니에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거보다 다른 게 좀 더 많이 쓰이는 편인데, 그래도 이런 형태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컨베이어 건조기라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뭐 굳이 얘기를 하자면 이게 푸드는 이쪽에서 나왔죠. 바람은 보통 반대로 불어주는 게 좋습니다. 컨베이어도 그렇고 아까 나왔던 터널도 약간 사실은 반대로 불어주는 게 여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어는 지금 왼쪽으로 가거든요. 차량은 오른쪽으로 지금 터널을 통과해요. 이렇게 맞바람으로 해야 똑같은 바람 세기로 불어도 좀 더 세지죠. 우리가 맞바람이 세지 뒤에서 들어오는 바람보다 그게 세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형태로 저희가 그래서 이제 컨베이어 건조기, 아까 식품을 수레로 운반하는 기계 뭐였어요? 이거 그 터널 건조기. 그 대신에 벨트 위에 어떻게 운반을 한다라는 거고, 열풍이 벨트랑 너 식품을 통과해서 흐르게끔 하는 무슨 시스템이 이렇다라는 거고, 그래서 뭐 이제 뭐 입구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 이 그림 보고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그림과 보시면 되고, 식품 사이로 열풍이 뭐 공기력에 통과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열풍에 노출되어 뭐 이런 저런 얘기도 있죠. 근데 건조 속도가 좀 빠른 편이긴 해요. 거리 짧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뭐 시설비가 많이 드는 편이라 컨베이어 건조기를 쓰는 데는 뭐 이걸 쓰고, 근데 이게 사실은 시설 비용도 문제지만 약간 사람마다 어떤 공장마다 자기만의 노하우처럼 항상 쓰던 걸 많이 써요, 사실. 그래서 이게 막 정말 효율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바꾸자고 해도 이게 바꾸는 게 사실 돈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리고 자기가 예전에 해놨던 거, 자기가 세팅을 해놨으면 그걸 바꾸면 다 새로 또 시험을 해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대체로들은 공장에서 보면 원래 쓰던 걸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계속 내가 전에 이걸 사서 이걸 쓰고 있을 때 계속 쓰시고 그렇게 되긴 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그냥 이거에 뭐가 뭐 더 좋다 나쁘다라고 하기엔 그거 좀 애매한 거거든요. 이게 왜냐면 비용이 더 싸다 나쁘다 이게 조금은 있지만 운영 비용이 뭐 이거는 조금은 있지만 그 각각의 공장이나 각각의 시스템에 맞는 것들이 다 따로따로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가격이 어떻고 이런 얘기보다는 어떤 형태인지를 좀 그냥 봐주시면 훨씬 낫습니다. 컨베이어 건조기는 컨베이어. 이 뭔 말인지 아시겠죠? 형태 위주로 좀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빈 건조기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빈. 이게 빈이 무슨 우리 깡통 같은 것도 빈이라고 약간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 형태도 보시면 돼요. 이게 빈이 이렇게 생긴 건조기가 되게 크게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외국 가시면 이런 거 열려있는데 보이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런 약간 창고라고 여러분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창고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외국에서 만약 이런 거 봤으면 빈 건조기일 수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한국은 제가 지나다니면서 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외국은 사진에 이런 걸 가끔씩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외국에 보면 여기 딱 봐도 외국이잖아요. 한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빈 건조기는 뭐 틈 바닥만 아까 이제 필름 건조기인가? 그거랑 비슷해요. 그런 다음에 통풍기, 가열기, 스테레오 통풍기, 바람을 불어주는 거, 바람 가열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고 건조 속도가 느려야 그건 맞아요. 빈 건조기는 건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건조 속도가 느리지만 이건 확실해요. 제작비나 운영비가 적게 듭니다. 그래서 약간 전통적인 방식의 건조기 중 하나예요. 빈 건조기가. 그리고 이게 좀 싸고 하다 보니까 예전부터 많이 썼던 그런 건조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감 처리로 많이 이용한다고 되어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거를 하기 전에 식품에 수분이 너무 많이 되네 빨리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다른 건조기도 먼저 하고 그 건조를 더 시켜야 되는데 그걸로 시켜야 더 비싸니까 나중에 빈 건조기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무리를 빈 건조기에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앞에서 좀 급하게 건조를 해야 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쓰는 거죠. 컨베이어를 쓰든 뭐 이런 것을 쓰든 해서 조금 건조를 좀 1차적으로 좀 하고 그 다음에 빈 건조기를 넣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바로 빈 건조기 넣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은 빈 건조기는 다른 거 제가 무슨 제작비 있는 다른 건 얘기 별로 안 했죠. 근데 빈 건조기는 확실히 이거 건조 속도가 느리다. 확실히 다른 거보다 느리고요. 제작비 운영비는 훨씬 싸다. 이것도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시게 되면 아까 필름 건조기랑 좀 비슷하다고 했죠. 필름 건조기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바람만 섞고요. 여기가 약간 구멍을 뚫어놓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플로어가 있고 여기에서 여기에 쭉 쌓여있던 그레인이죠. 그레인 뭐예요? 공물이죠? 공물. 그래서 무슨 쌀 같은 거, 밀 같은 거 이런 거 쌓아놓고 치면 그런 것들을 그냥 쫙 넣어두는 거예요. 꽉 채워두고 꽉 채워두고 아래에서 바람을 불어주면 어디부터 건조가 될까요? 이 상태면 아래부터 건조가 시작이 되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부터 지금 만들고 얘가 뜨거운 물이 불어넣으면 위로 계속 공기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위에서 공기가 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웹프레임이라고 해서 아주 덜 마른 이런 공기가 더 위에 층은 좀 덜 마르고 아래층부터 다 마르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모양이 이런 식으로 생겼다. 빈 건조기 생겼다. 보시고 일반적으로는 다른 거보다 분유기가 이런 거 많이 쓰는 거 다른 걸 많이 쓰는 거 같지 않고 분유 위주로 많이 쓰이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회전식 건조기라는 것도 있고요. 얘는 회전을 하는 건조기. 그래서 로터리 드라이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인더스트리 공장에서 하이브리 굉장히 좀 많은 양의 건조를 할 때 많이 쓰던 약간 좀 오일리스 좀 오래됐지만 아직까지는 약간 이런 느낌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많이 씁니다. 이거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어떤 관이 있어요. 이 관이 저희가 로터리 회전식이니까 돌아가요. 관이 회전을 해요. 여기 관이 있죠.
반이 있으면 반 지금 이게 외부 전체가 회전하잖아요. 내부에 아마 회전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회전을 반이 그 반에다가 이렇게 쫙 음식물을 넣고 반을 돌려주면 식품이 그럼 가만히 제자리에 밑에 가라앉아 있던 게 오른쪽에 돌려주면 계속 이게 애가 회전을 하면서 계속 이게 위아래가 바뀌겠죠. 그렇게 하면은 좀 골고루 될 거 아니에요. 위만 건조되는 게 아니라 계속 돌려주면 위가 뒤집히고 아래가 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하는 거고, 그리고 이런 형태, 이런 거를 저희가 드럼이라고 많이 해요. 실린더, 로터링 실린더라고 하기도 하고, 실린더라고 하기도 하고, 드럼이라고 좀 더 많이 부르는 거 같아요. 드럼, 이렇게. 우리 드럼 세탁기 이렇게 도전했죠? 그것처럼 드럼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약간 이런 식으로 원통형 되어 있는 게 약간 돌아가면서 건조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똑같아요. 히터로 바람 불어주는 건 똑같고, 단지 식품을 넣어준 다음에 얘가 드럼 형태로, 그 드럼 또는 실리콘 이쪽 부분이 내가 돌아가는, 그리고 열풍 불어서 빼주고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식품을 좀 움직이게 만들어주니까 좀 양을 많이 넣어도 안 상하고 건조를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많이 넣으면, 식품에 양을 너무 많이 넣으면 문제가 뭐냐면 어떤 부분은 너무 빨리 마르고 어떤 부분은 안 마르고 그 안 마른 부분이 상해요. 수분이 이제 생기면서 온도가 올라가요. 그러면 제일 빨리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분을 빨리 없애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앞뒤로 뒤집어주면서 많이 섞어주면 골고루 그리고 또 반대로 이제 저희가 어떤 대량으로 만들 때 문제가 뭐냐면 전부 다 비슷하게 품질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건 너무 많고 어떤 건 아예 안 나고 이러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다 비슷해요. 우리가 여기서 이 제품을 먹었어, 저기서 그 제품 먹었으나 다 똑같아야 되는 맛이. 그게 굉장히 사실은 저희가 식품 공정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팩터거든요. 대용량으로 만들지만 균이랑 어떤 품질이라는 게 중요한데 그거에도 굉장히 적합하게 이렇게 계속 돌려주면서 계속 섞어주니까 계속 균이라는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손식 건조기라는 게 있는데 기손식 기가 공기할 때 기자고 풍이 우리가 뭐 수송할 때 기자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공기를 아주 운반하는 운반하는 그래서 공기를 운반하는 건조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래시 드라이어라고도 하고 뉴매틱 드라이어라고 하기도 하고요. 피는 무동이요. 뉴매틱이에요. 그래서 그런 드라이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영어로는 여기는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여기 이제 뭐 어떤 게 들어가면 공기가 계속 불어넣어주면서 이 공기가 얘를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공기가 불어넣어서 가는 대로 얘가 공기를 따라서 같이 공기가 흐름에 의해서 같이 움직이면서 건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가 보면 뭐 여러 가지 디퓨저는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쉽게 그냥 설명을 드리면 스트림 오브 히티드 웨어라고 드렸거든요. 그리고 컨베이라고 드렸어요. 스트림. 그리고 스트림은 어떤 현육, 공유, 이런 이렇게 막 스트림 이런 물 이렇게 막 흐르는 그런 스트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에어가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면서 약간 이렇게 돌면서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좀 약간 허리케인처럼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공기 흐름을 빠르게 해주면서 이렇게 많이 움직일 수 있다. 그런 형태로 만들어주고 그 에어를 따라서 식품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동을 하니까 식품이 막 섞이기도 많이 섞이고 공기 흐름도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드라이브 하는데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래피드라고 그랬죠. 래피드 빠르다라는 뜻인 거 아세요? 굉장히 빠르다는 뜻이에요. 래피드. 뭐 급한, 뭐 빠른데 되게 좀 급히 빠른 이렇게 해석할 것 같은데 래피드하게 빨리 건조가 되는 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컨베이어 아까 나왔죠. 컨베이어가 이게 저희가 운동하다는 뜻이거든요. 컨베이어라는 용어 자체가 그러니까 에어를 가지고 컨베이어를 한다라고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기서 이런 형태로 생겼어요. 요거는 근데 이런 비슷한 형태가 다른 기계도 이런 비슷한 형태가 가끔 있기는 한데 이런 형태가 있어서 식품을 어디 넣으면
공기가 운동하면 공기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갈 때부터 여기다 넣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공기가 이렇게 빠르게 들어오면 이거가 여기 사이클론 여기 공기가 이렇게 충돌하면서 약간 이렇게 소용돌이 치면서 막 움직여요. 그럼 저기 안에서 제품이 같이 소용돌이 치면서 저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은 공기도 빠르고 이제 막 얘가 계속 움직이면서 건조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렇게 일어나는 부분을 저희가 사이클론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사이클론이라고 부르는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그냥 펄킹 사이클론하고 이렇게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여기가 공기가 이렇게 엄청 빠르게 소용돌이 치는 부분이 있고 그쪽에서 거의 이제 건조가 되게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무 건조기라고 하거든요. 스프레이 드라이어라고 합니다. 이게 좀 가장 최근에 나온 방식 중에 하나예요. 지금 여기 있는 기송식 건조기도 좀 최근에 그나마 최근에 나온 편이고 최근에 나온 것으로 일반적으로 비용이 더 들어요. 아까 비누 건조기랑 비교해서 훨씬 비용은 비싸요. 근데 건조 효율은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건조가 가능하고 좀 더 이제 고품질을 만드는데 조금 좋은 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빠르게 건조를 하고 조금 더 고품질을 만들고 싶다. 근데 기용은 들어도 상관없다. 그러면 이런 것은 쓰는 거 비누를 쓰되. 근데 나는 무조건 비용을 낮춰야 돼. 그리고 그 건조가 막 이렇게 잘 되는 게 그러니까 건조 끝나면 되는 거지. 건조가 뭐 이렇게 늦게 된다고 해서 빨리 된다고 해서 크게 차이가 없다. 이러면 아까 나왔던 거니까 좀 싼 것, 분건조나 다른 거 이런 거 쓰는 방법들을 쓰게 되고요. 분무 건조기는 어떻게 이제 저희가 볼 수가 있냐면 일단 첫 번째로 여기서 단점부터 얘를 나오거든요. 스프레이 드라이라는 이러한 분무 건조 방법은 에너지를 엄청 많이 쓴다. 에너지 많이 쓴다는 얘기가 전기로 많이 밀린다. 그리고 뭐 비싸진다.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타입이긴 한데 이거를 이제 그래도 좋은 점이 있으니까 이걸 만들고 쓰겠죠.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에어리라고 에어리가 뭐예요? 그 유제품이죠. 그러니까 유제품을 건조할 때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분유 만들 때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분유 같은 경우는 이걸로 거의 많이 만드는 편이에요. 분유 건조할 때. 이건 어떻게 하냐면요. Atomize liquid into a dry timber라고 했어요. 리퀴드, 액체를요. Atomiz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그냥 여러분이 쉽게 해석하면 되니까 막 이렇게 뿌려준다 생각합니다. 분무, 이게 분수로 뿌려주듯이. 근데 분수보다는 물량이 좀 더 되게 작게. 엄청 뿜어주는 스프레이 뿌리듯이. 그냥 스프레이잖아, 스프레이. 우리가 스프레이, 세워 스프레이 이런 거 생각합니다. 스프레이 쫙 하면 굉장히 물이 되게 막 나눠져서 막 이렇게 가죠? 그런 식으로 스프레이로 딱 뿜어주면서 그걸 바로 건조를 확 시켜버리면 좀 엄청 빠르게 건조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액체를 우리가 끓여서 이제 할 때 엄청 많이씩 담아서 끓이려면 이게 증발하면 한참 걸리죠. 근데 우리가 한 방울 한 방울 이렇게 끓이는 거 되게 빨리 됐습니다. 스프레이 형태로 쫙 이렇게 분무를 쫙 시켜서 그 상태에서 빠르게 딱 건조를 시키면 굉장히 빠른 시간에 건조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저희가 분무 건조예요. 스프레이 드라이어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스프레이 드라이어는 빠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좋은 점은 다른 데 어디 크게 닿지 않고 바로 이제 건조가 됩니다. 난 콘택트, 이제 그 난 콘택트라는 콘택트가 저희가 어디 닿다 이런 뜻이죠. 어디 닿지 않고 바로 건조가 되니까 약간 오염도도 좀 적고 이게 좀 이것저것 섞여 이어지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대신 이거는 이제 여러분은 좋은데 이제 빠르다라는 게 많이 없어요. 빠르고 좀 균일하고 그런 것들은 좋고요. 근데 이거가 좀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뜨거운 상태로 해야 빨리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온도를 굉장히 빠르게 굉장히 높게 설정할 때 일반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액체 상태에서
그리고 지금 분무건조의 가장 큰 특징은 뭐가 액체예요. 고체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위에 나온 것들은 반대로 액체보다 고체에 위주거든요. 지금 위에 것들은 액체적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약간 고체에 대한 설명을 했을 거예요. 액체적으로. 근데 우리가 액체를 건조해서 파우더로 만들고 싶을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유를 분유로 만들 때처럼. 그럴 때 쓰는 건조 중에 대표적인 게 분무건조. 이제 그럴 때 쓴다. 그래서 액체 상태로 쓴다. 그래서 액체토는 뭐 슬러리 페이스트 이런 걸 쓰기도 하는데 페이스트라고 하면 저희 약간 소스 그 도추잖아요.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이제 물에 조금 더 타서 하면 이런 분무건조 가능은 한데 일반적으로는 액체 형태로 많이 써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분무건조기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라고 하면 샘플이 있어요. 여기 액체 상태로 좀 있어야겠죠. 그래서 액체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펌프로 이동을 시켜주다가 스프레이 노즐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스프레이 형태로 뿌려줘요. 이렇게 스프레이 형태로 막 뿌려주면 여기가 드라이 챔버, 여기가 이제 드라이를 하는 교실 챔버가 이제 저희가 어떤 왜 저희 사람 그 공격을 보관하는 챔버, 약간 챔버가 이렇게 보관하는 어떤 그런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홈? 약간 그런 거라고. 어쨌거나 여기서 이 스프레이를 뿌려주는 거가 뜨거운 공기를 넣어주면서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프레이를 하려면 뭔가 힘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그 뿌려주는 힘이 뜨거운 공기를 불어넣어줘요. 그래서 뜨거운 공기를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서 이렇게 압력을 줘서 딱 뿜어주면은 이 상태에서 여기를 굉장히 뜨겁게 이 챔버를 만들어주면 저기 뿌려진 상태 그대로 건조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건조가 되면서 또 사이클론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사이클론으로 들어가면 또 이렇게 막 엄청 이렇게 충돌하면서 저거가 이제 효율이 좀 높이면서 건조 효율이 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파우더는 밑으로 떨어져요. 최종적으로 이제 저희가 어떤 건조된 어떤 가루가 나오면서 파우더 밑으로 떨어지고 공기는 위로 빠져나가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되게 되고 아토마이저 아까 있었죠. 아토마이저라고 해서 디스크가 다른 로 회전하는 구조가 있는데 여기 뿜어내는 부분에 대해서 아토마이저라는 것이 있어서 이게 디스크 형태가 약간 회전하면서 빠르게 뿜어내주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토마이저의 중심으로부터 이 건조실 드라이 챔버로 뿜어진다는 거예요. 건조실에서는 시스템이 분노되고 열풍이 나와서 건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공기가 데워진 분들, 여기 공기를 데우는 분들이고 공기가 데워진 것을 이렇게 아토마이저를 통해서 같이 이제 풍기랑 같이 이렇게 뿜어져 나오고 그 스프레이가 이렇게 여기서 이제 건조가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 사이클로 들어가서 최종 이제 제품이 그 건조된 게 모이는 부분은 여기 바닥부분에 모이게 되고 나머지는 올라가겠죠. 일단은 우유 같은 거 많이 우유를 분유로 많이 쓰고 차를 뭐 커피, 달걀김에도 이용되기도 한다라는 거고요. 한번 영상이 있으면 맛있는 숙취 해소를 찾는 사람들로부터 상쾌한 능력을 믿는 사람들로부터 오늘부터 지금부터 상쾌한 부스터 상쾌한 그대로 맛있게 마시자 상쾌한 부스터 되게 짧아 보이면 그냥 보시면 되죠. 이게 스프레이 드라이어고 사이클론 부분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막 뿜어주면 여기서 계속 이렇게 가루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여기서 완전히 건조가 조금 덜 되더라도 사이클론 쪽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계속 이렇게 돌면서 최종적으로 건조가 마무리되면서 이렇게 되고요. 그거가 이제 밑으로 이렇게 그냥 모이기도 하고 아니면 여기에서 한 번 더 걸러주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건 그렇게 간단하게 쓸 것 같긴 한데 저런 형태로 저희가 지금으로 분노건조가 진행됩니다. 잠깐 쉬고 할까요? 4시 20분에 시작할게요. 그러면 25분에 시작할게요. 좀 더 쉬죠. 25분에 별로 안 해서 25분에 시작할게요. 손 닦아 올게. 손이 너무 땀 먹고 있어. 뭐 어때? 먹고 있어.
아니 오늘 풋살하게? 많이 괜찮아? 근데 무릎이 살짝 무릎 이슈가 살짝 있어. 그러니까 그거 저반이 무릎 되게 아뭐 현재 키우는 거 시간이 식공이랑 식용하는 거 아니야? 식품 사람들 할때 근데 이제 실력 향상에는 도움이 돼. 식품 사람 진짜 잘해. 계산한다고 무조건 저 명탐 좀 하고 와. 그냥 전술 딱 빼오는 거 어떤 신발 어떤 신발 제가 어떻게 하다가 저 주황색을 이름까지 안 하네. 아 근데 이름을 얼굴 특징은 아는데 이름만 알아는 그래서 걔가 누군데요? 보관이 이슈가 있어요. 하고 싶은 거 지금.
아씨 햇살 이런 거지. 문제점 학생증 짬이 생증이야. 수사 같은 거. 학생증 좀 죽겠다. 그냥 그림만 보는 거지. 오늘 우리는 부모님이랑 그냥 골 넣으면 오 골이다. 3점 슛이면 3점 슛이다. 부모님이랑 손으로 맥주 말해달라고. 아 진짜? 1kg인데? 왜? 정원이랑 성훈이랑 담배 안 피기로 2kg 갔다 왔대. 정원이가 안 피는구나. 말할 거야? 저 완전 남자애들이 하는 운동이잖아. 원래 성별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수환이도 그랬다. 누구? 수환이 진짜 모르겠어. 언제? 진짜 초비. 와 대박. 아 진짜? 수환이 지환이가 끊게 한 거였어? 와 대박이다. 나도 아니 내가 나도 어디 한번 펴보시지. 오. 상의 한번 하고 하루 종일 하는 거 아니야? 막 코하고 막 와 대박이다. 상상도 못했네. 하연 선배 열심히 하시네. 그 소양승호 앞 이제 직접 아 열심히 하게 되는. 열심히 하는 필기 엄청 열심히 하시던데요. 제가
나 한 문장은 한 페이지당 한 문장 했는데. 아 그때마다 내가 봤나 보다. 진짜 열심히 하던데. 뭐 질문하셨어요? 이거 뭐냐, 여기는 막 번호가 있어서 뜨거운 공기가 나오잖아. 여기도 뜨거운 공기 나오는지 왜 나온대? 그리고 이게 약간 이게 안 돼가지고 이거 섞이면서 하는 거냐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건 아니고 밑에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오 완전 어린 글씨체다. 어린 글씨라고. 어른. 어른 맞지? 어른 맞잖아. 아 맞다. 어른이고 아, 맞다. 어른이고. 아 맞다. 나 고등학생 아니지. 아 맞다. 고등학생 아니지. 이상이 과일 게임 해가지고 틀리겠어요. 너무 재밌어 보이고 소영이 막 느껴보네. 시선이 되게 재밌어 보이고 봤나 본데. 집에 빨리 가려면 여러분들 신발을 해야 돼요. 아직 절반이 근데 넘었어요. 재수강이니까 그렇겠지. 보통 이 시간에 절반 훨씬 넘었을 텐데 오늘 좀 그러진 않아서 이제 앞으로는 아마 PPT가 조금 더 많긴 할 거예요. 그러기보다는. 왜냐하면 저희가 원리 때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좀 이게 원리를 이해시켜야 돼서 조금 PPT를 적게 하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도 막 엄청 다른 것만큼 많지 않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좀 빨리빨리 지나가는 부분은 완전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저를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제가 얘기해야 되는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좀 길어져요. 히토투를 사실 양이 책에서 이거밖에 안 되는 제가 엄청 길게 했잖아요. 다른 파트를 좀 땡겨야 돼요. 그래서 히토2보다는 조금 내용이 많아서 어쨌거나 원조법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이 어디서 많이 들은 대륙, 전부, 복사 이 세 가지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사실 이걸 아까 먼저 했었어도 되는데 제가 아까 나중에 나올 거라고 했던 게 대류는 대류가 있고 전도가 있고 복사라는 게 있다. 뭐 여러분이랑 들어봤을 것 같아서 공개에 대해서 그리고 접촉 건조법은 이 전도에 의해서 전도에 필요한 열을 식품에서 분단하는 접촉 건조법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전도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거를 지금 다시 한번 가져온 대류 대류라고 하면요, 열을 받아서 따뜻해지는 액체나 기체 상태의 분자가 이동하면서 열을 분산한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우리가 뭐 물을 끓였어요. 그럼 물이 뜨거워진 수증기가 올라가죠. 뜨거워진 수증기가 이동을 하죠. 뜨거워진 수증기가 이동을 하면서 그 수증기가 이동을 하면서 열을 전달을 하잖아요. 뜨거운 수증기 우리 나오는 데를 손 대면은 엄청 뜨겁죠. 그게 열이 전달을 받았던 거예요. 그게 손 그렇죠? 그러니까 수증기가 나한테 열을 전달해 주는 거. 그런 거를 대류라고 합니다. 또는 음식을 익힐 때도 저게 사실은 저기 말고 우리가 아마 여러분이 조리과학 이런 걸 들으시면 이게 냄비라고 쳤어요. 냄비예요. 냄비인데 물이 이렇게 차 있어요. 물이 이렇게 차 있는데 여기다 식품을 익히려고 여기다 이게 식품을 넣었어요. 그럼 불은 어디에서 해요? 이쪽에 불이죠. 열. 그러면 식품은 어떻게 익어요? 여기가 열을 주는데 여기 이 열을 받은 뜨거워진 물이 이동을 해서 뜨거워진 물로부터 에너지를 이제 열을 얻는단 말이에요. 저런 걸 대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방금 수증기가 올라갔어요. 수증기가 올라갔으면 이 수증기에 의해서 어떤 열을 받으면 그런 것도 대류라고 하고, 그리고 이게 물이 기름으로 바뀌었어요. 튀김이다. 그럼 기름에 의해서 대류고 열을 분배해 놓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류? 전도는 좀 쉽게 그냥 얘기하면 프라이팬. 그냥 프라이팬에 내가 스테이크를 놨어요. 스테이크를 놨어요. 같은 걸 놨어요. 석쇠, 스테이크, 이게 프라이팬이에요. 제가 날려서 그냥 그러려 항상 급해서 그랬어요. 여튼 이렇게 했을 때 열을 이렇게 가했어요. 그럼 열이 직접 가진 않죠. 막혀있잖아요. 근데 프라이팬이라는 이 고체 부분,
프라이팬이란 이 금속 고체가 얘한테 열을 전달하죠. 그러니까 둘이 직접 스테이크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상태는 프라이팬이라는 고체를 가열하고 프라이팬이라는 이 고체가 스테이크에게 열을 전달하죠. 그런 걸 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체에서 주로 열이 이동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서 물질이 직접 이동하진 않지만 이웃한 분자들이 열을 전달합니다. 연속적인 충돌 이거는 와서 그래도 와서 열이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물이 가만히 있으면서 얘한테 에너지를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있을 때 물이나 기름들은 여기서 뜨거워진 게 막 이동을 하다가 그 뜨거워진 게 식품에게 직접적으로 열을 주고 또는 뜨거워진 물분자가 서로 움직이면서 서로 에너지를 주고 이런 식으로 많이 일어나는데 프라이팬처럼 이런 경우는 이게 전도가 됩니다. 고체로 열이 이동을 하는데 열은 고체에 이렇게 처음에 여기 닿았으면 얘가 열이 에너지가 와요. 그 다음에 주고 이게 사실 충돌에 전달되는데 전달되면에다가 스테이크를 만났어요. 여기서 스테이크가 여기서부터 열을 받아 쭉 이렇게 스테이크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물론 스테이크 내부에 물도 있고 하니까 뭐 그런 것들이나 기름 성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대류도 있을 수 있고 하긴 하겠지만 내부에서 어찌되었거나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열이 전달되는 방식이 저런 방식이고요. 복사라고 하면 열이 물질의 도움 없이 직접 전달되는 현상인데 이건 그냥 바비큐 열에다가 음식 바로 이렇게 뭐 바비큐 돼지처럼 이런 것들 꽂아서 이렇게 익히면 이거는 복사예요. 차이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복사랑 대류가 같이 가요. 대류는 만약에 대류라고 하면 여기서 뜨거워진 공기가 있을 거예요. 뜨거워진 공기가 얘를 익힐 수 있겠죠. 그러면 대류가 돼요. 그런 경우는. 근데 이 열 자체가 그대로 가면은 복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류 전도 복사는 사실 여러 군대에서 많이 나오니까 그냥 상식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중요한 거 오늘 지금 중요한 건 전도. 그리고 복사도 이따 나오죠. 레디션 아까 무슨 뭐 전조법 나왔죠. 그게 복사를 뜻하는 단어거든요. 그리고 대류는 사실은 아까 열풍 건조가 약간 대류 방식이랑 비슷해요. 완전히 대류 100%라고 하면 애매하긴 한데 대류 방식이랑 좀 비슷하다. 왜냐면 열풍, 뜨거운 바람이 움직이면서 그 뜨거운 바람이 지금 전달을 하는 거죠. 열 에너지를.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건조가 이 대류 방식으로 열풍 건조가 일어나기도 하고 전도 방식으로 일어나는 거가 접촉 건조법이다라는 거죠. 복사로 일어나는 건조법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접촉 건조법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드럼 건조. 그래서 아까 이제 드럼이 돌아가는 거 이걸 제가 해가지고 좀 드럼 건조에 헷갈리실 수는 있는데 아까 거는 저희가 그래서 이름이 그냥 뭐 무슨 달랐죠. 제가 드럼 건조기라고 일반적으로 드럼 드라이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되냐면 가열한 금속 실린더가 회전을 하긴 해요. 근데 이거는 아까 거는 내부에다가 식품을 넣고 식품을 계속 돌려주죠. 기억나세요? 아까 제가 그렇게 설명했었죠. 내부에 식품을 넣고 이 드럼 부분을 돌려주면 걔가 움직이면서 섞이면서 건조가 되는 방식이었고 이거 같은 경우는 드럼 표면 바깥쪽에다가 액체를 발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드럼을 뜨겁게 엄청 뜨거운 어떤 이런 드럼 어떤 원통을 이렇게 두고 그걸 돌리면서 거기에다 액체를 약간 바른다 생각해요. 그러면 액체가 열을 전달받아서 드럼에 묻은 상태로 건조가 돼요. 그런 방식이 드럼 건조기입니다. 그래서 막 형태로 일단 일정한 두께의 막 형태로 액체를 여기다가 바르고 그렇게 하면서 회전하다 보면 얘가 그 상태로 말라요. 그럼 마르면 말랐지만 아직까지 드럼에 붙어있죠. 그거를 칼날로 긁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떨어지면 얘가 약간 우리가 무슨 뭐라고 표현하면 그러니까 건조돼서 칼날로 긁어내면 약간 뭔가 좀 완전히 가루는 아니고 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마지막에 이제 분말로 만들어서 건조 분말을 얻는 방법이 드럼 건조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보여주세요. 이게 뜨거운 드럼이에요. 이게 뜨거운 드럼이에요. 여기 액체를 여기 넣어서 쳐볼게요. 액체를 여기 넣었다고 치면 여기가 액체고 여기가 액체라고 치면 여기서 액체를 여기다가 뜨거운 드럼에다 발라주는 거예요. 바깥에다 발라주고 이 드럼은 돌아가요.
돌아가고 여기에 칼날이 있다고 치면 여기에 건조된 것이 칼날이 있다고 치면 돌아가면서 칼날을 들이켜서 약간 모이겠죠. 그게 모인 상태예요. 이런 거거든요. 칼날에 들이켜서 그래서 이렇게 형태가 단식도 있고 곡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거나 보시면 원료식품 이게 아마 지금 여기 쌍정 건조구나 이걸 거예요 지금 보시면. 그래서 원료식품을 여기 넣어주면 공급을 해서 여기 발라주는 거죠. 발라주고 얘가 여기에 실내 형태를 발라준 다음에 이게 돌아요. 근데 얘가 하도 뜨거우니까 엄청 뜨거우니까 돌아가는 동안에 이미 건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건조가 되어서 여기에 이미 건조된 상태로 그냥 묻어있을 뿐이죠. 저희 드럼 표면에. 그리고 여기에 칼날이 있어서 그냥 돌면 칼날에 넣으면 여기서 약간 우리 뭐 벗겨내듯이 스크래퍼 같은 거 벗겨내듯이 뭔가 벗겨진 거. 그 벗겨진 것이 모인 것이 이런 것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가 만약에 필요하면 조금 더 한 번 더 갈아가지고 분말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가 뭐 2, 30초 내로 건조가 이루어질 정도로 건조가 빠른 편이다. 그래서 열의 에너지를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편이다. 그래서 좋은 면은 있으나 좀 경비는 많이 드는 편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액체 식품에 가능하다는 거죠. 들어보는 종류는. 그래서 우유 그 분유 만들기나 수프 믹스, 뭐 이유식 건조 이런 거 할 때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건조 무슨 뭐 주스 이런 거 만들 때 쓰기도 하고 그렇게 쓰기도 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저쪽 건조기가 여러분들 책을 뭐 다들 없을 것 같지만 교재 혹시 보시면 다른 거 더 있는데 제가 다 뺐어요. 중요한 거 하나만 보면 될 것 같아서 나머지 뺐으니까 이런 데 있구나 보시면 돼요. 나머지도 원리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전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방식, 어떤 도체 표면에서 건조가 되도록 만드는 방식을 제가 접촉 건조법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드럼 건조기고요. 그 다음에 복사 건조법이 이제 나왔고 복사 건조법, 레디언트라고 복사라고 저희가 해석을 하거든요. 레디언트. 그래서 레디언트 히팅 드라이어, 복사열 건조기 같은 경우에는요. 식품 내부로 열 침투가 제한되어 있는 편이고 가열도 불균형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바베큐 익히는 게 기술이 다른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식품 타죠. 근데 탔는데 속은 안 타죠. 우리 물에다 삶을 때 그럴 일이 별로 있어요. 물에다 삶으면 그런 일이 잘 없죠. 아무나 물에다 삶으면 그냥 절대 잘 타죠. 뭐 그런 게 없는데 이런 복사로 이런 바베큐 같은 거 하면 그렇듯이 건조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품 내부로 열 침투가 쉽게 막 일어나지 않아요. 이렇게 막 일어나기도 쉽지 않고 그 다음에 가열의 자체도 불균이랍니다. 그래서 건조 자체가 균일하지 않아요. 불균일한 편이다. 이게 단점이다. 라는 거고 그 뭐 이런 장점이 있지만 좀 뭐 쓰이는 데도 쓰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걸 쓸 수 있는 걸 찾아보고 했을 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적외선 건조, 인프라레드라고 부르는 적외선. 저희 그냥 적외선, 무슨 적외선, 자외선을 이렇게 적외선이에요. 그거를 쓰는 건조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일반 우리 그냥 이런 빛 가지고는 사실 건조가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 우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적외선 같은 거 써서 건조를 한다는 거죠. 적외선 가열장치로 식품을 건조하는 형태라고 되어 있고요. 차, 아몬드, 향신료 같은 거 건조할 때 뭐 이렇게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외선 건조가 좀 대표적인 복사 건조법을 활용하는 건조 장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적외선만 가지고 정말 복사열만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적외선 건조가. 근데 어쨌든 적외선을 이렇게 쬐어주면서 열을 주면서 이렇게 건조하는 이러한 방식이 적외선 건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프라레드, 적외선 램프가 있죠. 적외선을 이렇게 쬐어주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복사열도 저 정도 적외선 건조기 정도만 하나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도 가끔씩 복사열 조금 더 있지만 제일 대표적인 건 적외선 건조기라는 거고요. 그 다음 기타 건조 장치로서 이제 마이크로파 건조기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다른 건조 장치들은 이제 뭐 그게 뭐라 그러지? 이거는 여기서 얘기한 거는 다른 건조 방법을 할 때도 마이크로파를 이용하면 건조율이 높아진다. 이 얘기를 여기서 써는 거거든요. 제가 아마 못 알아듣게 써는 거 같아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세요.
다른 건조 방법에 마이크로파를 이용하게 되면 건조율이 좀 높아지는 편이 있어서 일부러 마이크로파를 좀 더 넣어서 추가를 해서 건조하게 한다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크로파는 여러분들이 이게 전자레인지에 쓰이는 그 마이크로파예요. 전자파. 그래서 마이크로파를 쬐어주면 물 분자가 진동을 해요. 그래서 물 분자가 여기서 회전을 이렇게 하거나 뭐 서로 밀고 다니면 충돌을 하면서 온도를 높인다. 그러니까 물 분자끼리를 이렇게 물 분자를 약간 움직이게 만든다. 이 마이크로파 자체가. 그래서 그 마이크로파가 물 분자를 움직이게 만들면서 그것들의 충돌이라든가 움직이는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에너지로 이제 저희가 건조를 어떤 이거가 다른 입히게 만든다. 전자기를 넣어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물 분자를 계속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는 에너지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물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좀 건조가 되려고 하더라도 좀 도움될 것 같잖아요. 물이 좀 움직이게 만들고 그래서 마이크로파를 조금 쓰면 좀 더 건조율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다른 건조를 해. 저희가 이제 제출적으로 저희가 아까 나왔던 대류, 전도, 복사 방법에 의해서 건조하는 방법들을 좀 봤고요. 지금까지 나온 건조 방법이랑 좀 다른 형태의 건조 방법으로 요새 많이 쓰이는 건조 방법이 분결 건조라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건조 방법들이 대표적으로 저희가 많이 쓰이는 거지만 분결 건조도 요새는 많이 쓰여요.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분결 건조법은 이제 프리즈 드라잉이라고 일반적으로 용어를 이야기를 하고요. 식품이 분결된 상태에서 건조를 하는 건조법입니다. 그리고 이 식품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분결 건조는 굉장히 요새 많이 쓰이는 특히 과학 실험하시는 분들은 샘플을 어떻게 우리가 건조할 때는 대부분 분결 건조를 써요. 그래서 이게 분야를 이제 떠나서 식품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웬만한 과학 분야에서 다 쓰이는 건조 방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이제 여기 나온 것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뭔 말인지 모르겠죠? 일단은 밑으로 가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고요. 생긴 건 이런 식으로 약간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밑에 먼저 보고 올라와서 이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프리즈 드라잉이라고 하는 분결 건조를 하는 걸 저희가 어떻게 먼저 시작을 하는데요. 일단은 샘플을 얼려요. 얼릴 때 근데 일반적으로 굉장히 낮은 온도로 얼려야 돼요. 그래서 디프리저라고 해가지고 디프리저라고 하는 데가 이제 영하 80도까지 내려가는 굉장히 좀 효율이 좋은 냉동고 디빙 가우스가 깊게 프리징을 한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80도까지 내릴 수 있는 이런 거고 이게 그때 제가 그 급속으로 냉동할 거 있고 안 맞는 이동이 보통 기억나요. 그 급속 냉동을 할 때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이는데 80, 이게 80도까지 내려가는 이런 거를 얼린다. 얼린 다음에 이 얼린 샘플을 프리즈 드라이어에 넣어요. 공결 건조기에 넣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프레셔, 디크리징 프레셔, 디크리징 낮추다, 프레셔, 압력이죠. 압력을 낮춰주면 건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스텝 자체는 식품이든 뭐든 얼려요. 샘플을 얼린 다음에 얼린 것을 공결 건조기에 넣고 그 상태에서 압력을 낮춰주면 건조가 된다는 거예요. 뭔가 희한하죠. 뭔가 압력만 낮췄는데 건조가 된다는 게 뭔가 약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바로 와닿지는 않을 수 있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려면 혹시 이런 거 어디 과학에서 본 적 있죠? 이거 물리에서 나오는 거, 화학에서 나오는 거, 화학에서 나오는 거 같긴 해요. 그래서 삼중점, 물의 삼중점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 트리플 포인트라고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저희가 다시 좀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제가 다 설명할 건 아니고 이거가 뜻하는 게 뭐냐면 온도에 따라서 우리가 0도씨 일반적으로 0도씨일 때 물과 얼음이 왔다 갔다 하는 기준이 경계죠. 그러니까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 경계가 우리가 0도씨. 그 다음에 물이 100도씨에서 수증기와 물, 그러니까 가스 상태와 액체 상태가 이제 교환이 되죠. 그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1.013이라는 이 바, 이게 저희가 일반 대기압이거든요.
우리가 여기에 그냥 가만히 있을 때 기압이 있을 거예요. 공기압. 공기에 의한 압력이 1.013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냥 지구상에 이런 데 그냥 평지에 있을 때는 저희가 0도에서 여기 보시면 리퀴드 상태는 0도에서 100도까지 뭔 말인지 보이죠? 이 그래프 여기 있잖아요. 0도에서 100도까지는 이 대기압일 때는 그러니까 리퀴드 물이 상태 100도가 넘어가면 가스 상태 어떻게 수준 상태가 된다고 볼게요. 그리고 0도보다 낮아졌을 때는 솔리드, 아이스, 얼음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중점에서 우리가 이제 삼중점 자체를 배울 때는 여러분들 뭔가 했을 텐데 저희가 이 같은 압력일 때이 1.013이라는 그 대기압일 때 우리가 이제 여기 평소의 압력일 때는 0도가 어느 점이 되고 100도가 끄는 점이 되는 이유가 이 삼중점 그래프를 봤을 때 여기서 이 압력일 때는 이렇게 저희가 섞인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저희가 한 여기까지 내려볼게요. 어디까지 내려볼까요? 색깔을 바꿔볼게요. 한 요쯤 라인까지 내려볼게요. 압력을 내렸어요. 한 0.5쯤 되려나? 여기가? 0.5나 이쯤 압력을 내려볼게요. 0.5바. 이렇게 되면 어떤 것이 달라지냐라고 하면요. 물을 얼음으로 만들 때 온도가 0도보다 높아져요. 그렇죠? 많이 높아지진 않아요. 0.01보다 남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0.05까지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점이 0.05거예요. 이 정도가. 그리고 끓는 점은 굉장히 많이 낮아요. 끓는 점이 여기까지 없죠. 한 60, 70도 되려나? 60, 70도쯤 될 것 같죠? 그렇죠? 끓는 점이 지금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가스로 바뀌는 그 지금 온도가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저렇게 압력만 바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여러분들 왜 산 정상에 올라가면 끓는 점이 낮아져서 뭐 밥이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가끔씩 뭐 과학상 뭐 이런 걸 나름대로 자기 재밌게 써놨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고 그 얘기가 사실은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삼중점을 봤을 때 저희가 산책길에 올라가면 약간이라도 기압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낮아지진 않아요. 많이 낮아지진 않아요. 근데 그게 낮아지다 보니까 끓는 점은 조금이나마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얼음이 어느 점은 많이 바뀌진 않지만 여기 끓는 점은 좀 많이 바뀌는 거예요. 반대로 압력을 더 주게 되면 다르게 바뀌어요. 그래서 그거에 어떤 이 세계가 존재하는 거죠. 이 세계가 어떻게 구분이 안 되고 마음대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부분이죠. 삼중점은 저희가 오늘 하는 데서 중요하진 않고 저 부분은 그 여러분들이 아마 화학이나 물리에서 배웠던 그 용어가 보시면 되고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할 거는 지금 이제 제가 설명한 거는 이해하셨죠? 이거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이해를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저희는 얼렸어요 식품을. 그렇죠? 얼리고 더 어떻게 했어요? 좀 더 온도를 낮췄죠. 그렇죠? 온도를 좀 최대한 낮춰서 지금 얼려놨어요. 제가 아까 공개 건조를 할 때 얼린 거를 준비를 해놨다고 칠게요. 샘플을. 그리고 뭘 한다고 했어요? 압력을 낮춘다고 했죠. 그렇죠? 압력을 낮춘다고 했죠. 압력을 낮춰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얼리는 게 지금 A에서 B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B에서 C가 압력을 낮춘 거예요. 낮춰볼게요. 압력을 이 정도로 가나 0.06 뭐 이거보다 더 낮게 여기까지 낮췄어요. 그러면요 이거 되게 신기하고 얘가 물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여기서부터 압력을 이 상태로 주잖아요. 그럼 이 C에서 만약에 온도를 높이죠? 그러면 이쯤에 가스가 물이 없어요. 더 포인트가 이미 더 밑으로 내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얼음이 바로 수증기 같은 또는 더 압력을 낮춰 엄청 낮춰서 B처럼 낮춰버리면 압력을 너무 낮춰도 그냥 바로 가스가 낮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 프리즈 드라이잉이라는 공개 건조는요 아까 얼음 상태에서 수증기로 바로 나가는 거고
아마 여기가 있긴 했을 거예요. 제가 대충 하고 지나가긴 했는데 얼음으로 얼어있는 상태에서 물로 변화를 하고 수증기가 되는 게 아니라 얘는 얼음에서 바로 수증기로 나와요. 그러니까 동배원소의 가장 큰 특징이 이거예요. 물이 관여하는 게 아니라 얼음에서 수증기. 근데 그거를 저희가 이해를 하려면 이거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얼어있는 상태에서 압력을 낮추면 C까지 왔죠? 여기서 온도를 조금만 높여주면 이제 가스로 들어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또는 내가 압력을 더 낮출 수 있으면 진짜 죽어라 낮추면 여기부터는 통과하게 되면 여기 통과하고 가스로 나가요. 근데 이렇게 압력을 훨씬 여기까지 낮추기 쉽지 않아서 일반적으로는 한 2층까지 낮춰놓고 C까지 낮춰놓고 온도를 살짝 높여주면 많이 높여주지 않아요. 가스로 해서 나가게 이렇게 건조를 시키는 방법이 건조해방식인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다시 여기 돌아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샘플은 여기다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얼어있는 샘플을 넣고요. 압력을 팍 낮춰줍니다. 그 압력을 낮춰줄게요. 컨덴서라고 하는 컨덴서 들어보세요. 냉장고에 쓰이는 거죠. 여기는 영하 이제 되게 차가운 데를 만들어줍니다. 영하 80도. 영하 70도, 영하 60도 됐어요. 제가 낮은 온도로 유지시켜주면 좋겠고 그 상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공을 걸어줍니다. 진공을 그래서 진공을 걸어주는 상태로 하면 얘가 녹지 않고 식품이 녹아있는 상태가 아니라 얼어있는 상태 그대로 수증기가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건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여기가 수증기가 얼어서 모이는 부분은 굉장히 온도가 낮은데 여기는 여기 샘플에 넣어두는 부분은 여기는 온도가 일반적으로 20도 좀 낮아도 뭐 10도, 20도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온도가 좀 더 높여서 1처럼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온도는 조금 높은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증발이 일어나고 얼어있던 게 녹진 않아요. 저렇다고 얼어있는 거가 빨리 압력을 낮춰주게 되면 절대 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보셨죠? 물로 절대 갈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 보였죠? 여기까지 빨리 압력을 낮춰주고 나서는 이미 물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온도만 높여주는 무조건 가스로 나가요. 그렇게 이제 저희가 분배를 하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원리고 이거를 그럼 왜 쓰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좀 볼 건데요. 어드밴티지 있죠? 보시면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일단 하기 때문에 엔자임 리액션들, 뭐 디컴포지션들, 뭐 하이드로라이시스들 우리가 이제 배운 것들이 변화를 시키는 부패들, 뭐 아니면 뭐 분해들, 아니면 뭐 효소 작용들 다 억제되는 거예요. 저희가 냉동을 하고 온도를 낮추면 억제되는 거예요, 반응들이. 그러니까 이게 건조를 할 때 사실 문제점 중에 하나가 온도를 높여야 건조율이 높아지는데 온도를 높이게 되면 여러 가지 반응들도 많이 일어나고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맛의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근데 이 동배건조는 이런 것들을 다 억제한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하게 되면 얘들이 억제가 되니까 식품이 잘 안 변한다. 원래 상태 거의 그대로 건조가 된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임 볼륨만 주세요. 다른 건조 방법들에서 건조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쭈글쭈글해지고 얘가 부피가 줄어요. 근데 동결 건조를 하는 경우는 볼륨이 거의 변하지 않아요. 이게 되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가 있으면요 굉장히 좋아지는 점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밑에서 봐서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세임 볼륨이다 라는 거. 그리고 다금질입니다. 이거 같이 가봐요. 일단은 제가 세임 볼륨을 주는데 여러분들 여기 동배건조 식품이 여러분이 사실은 실생활에서 보고 있어요. 어디서 보냐? 라면 스프에 들어있는 그 파, 당근 이 동배건조예요. 그리고 혹시 김치 블럭, 무슨 이런 블럭들 있죠? 이게 다 동배건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동배건조를 떠올릴 때 그냥 이런 거 좀 떠올려보면 다른 건조 방법이랑 뭐가 다른지가 좀 느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얘들 일단 생각해봐요. 아까 볼륨이 똑같다고 했죠. 얘들이 끓이고 나서나 그 건조된 상태의 스프 상태나 여러분들 봤을 때
볼륨이 크게 변화가 없었죠. 그쵸? 그 당근 뭐 이런 거 여러분들 라면 먹을 때 버섯, 당근, 파 이런 거 거의 이 스프 있던 그대로 크기로 다시 복원이 되죠. 맛은 어때요? 다른 건조 방법으로 사실 여러분 당근칩 드셔보셨어요? 당근칩 이런 거 막 그런 다른 건조 방법, 열풍 건조로 당근칩 만들잖아요. 그러면 약간 그 뭔가 다른 맛이 나요. 원래 당근 맛이 아니에요. 생당근 맛이. 근데 라면 스프에 들어있는 당근, 파 이런 건 되게 그래도 나름 신선한 파 당근 넣은 것 같은 맛이 좀 나지 그런 거가 좀 있죠. 그렇게 좀 이제 동결 건조가 그런 것들이 좀 좋은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와서 조금 이제 동결 건조가 무엇인지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봤던 거 기억을 되살리면 같은 질문에서 얘가 물만 나왔어요. 그렇게 돼서 포러스라고 해서 이게 공급이라고 하고 이게 다공질이라고 이제 설명이 되거든요. 다공질이 왜 되냐면 우리 마치 일반 식품은 건조를 할 때 열풍 건조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 수분이 날아가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얘가 볼륨이 이렇게 줄어들거나 이렇게 좀 쪼그라들어요. 근데 이제 저런 동결 건조를 보면 이 상태에서 얼어있는 물이 그냥 얼어있는 째로 그대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면 얘가 크기가 그대로 거의 동일하게 있고 이 얼음이 빠져나가는 부분만 그 공급이 돼요. 그 공급이라고 하는 게 이제 포러스라고 이제 다분질 어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얘가 굉장히 가볍고 그리고 약간 좀 바삭바삭한 어떤 그러한 느낌을 내요. 그래서 동결 건조 칩을 드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무슨 건조칩인데 똑같은 사과로 건조칩을 했다고 했을 때 되게 입에 들러붙고 그러니까 치아에 들러붙고 되게 좀 단단한 거 있죠. 그거는 열풍 건조나 다른 방법으로 건조하는 방법이고요. 그거 말고 여러분들이 사과칩 같은 거 먹었을 때 되게 바삭바삭하고 되게 뭔가 그냥 사각사각하고 사라지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뭐 그런 걸 먹어봤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사과가 아니더라도 다른 칩들 무슨 칩이라고 나왔을 때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했을 때 이런 걸 했을 때 색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먹었을 때 그냥 약간 바삭바삭하게 부서지면서 그냥 사라지는 수가 되게 뭔가 단단하고 되게 이런 조직을 가진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의 차이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분질이 되게 되면 얘가 일단 부드럽고 이게 전체적으로 여기가 부서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되고 반대로 이렇게 압축이 되잖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얘가 단단해져요. 그지? 근데 이거는 단단해지지 않고 굉장히 반대로 어떤 굉장히 잘 부서지듯이 어떤 그러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이렇게 다분질이 된 좋은 점이 뭐냐면요. 다분질이 되면 얘가 나중에 만약에 이렇게 건조하고 나서 우리가 라면을 끓였어요. 그럼 물이 다시 들어가요. 복원이 잘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단단하게 이렇게 된 거 있죠. 이런 거는 물에다 끓이잖아요. 복원이 잘 안 돼요. 원래처럼. 얘가 부피가 이렇게 다시 늘어나지도 잘 않고 이게 이제로 되게 뭔가 뭐라 그러지? 되게 원래처럼 가는 게 아니라 좀 단단한데 물기만 먹는 이런 식으로 좀 된다고 치면 이런 다 동결건조 형태로 만든 거는 여기 공급으로 물이 쉽게 다시 들어가면서 원래 형태 그대로 복원이 잘 돼요. 그리고 여기에 또 나오는 게 뭐 프로테인 이런 것도 잘 어쩌고 안 나왔는데 이거는 넘어가고 옥시데이션도 최소화된다고 이런 거 있어요. 여기는 그냥 얘기를 하고 어쨌거나 얘가 여기 3번까지 위주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사실 하나 안 나오는 게 조금 있는데 뭐를 생각하시면 돼요. 잘 안 변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맨 밑에 산화도 좀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얘가 이 건조하는 동안에 맛, 향, 이 굉장히 보존이 돼요. 그래서 맛과 향의 변화가 진짜 적고 다시 복원이 잘 되고 뭐 이런저런 이런 이슈로 이런 것들 때문에 분배건조가 점점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아 이게 동결건조 한 거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은 먹을 때 그래도 원래 재료의 맛이 좀 나잖아요. 우리가 계란 블럭 이런 것도 요새는 뭐 계란라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먹으면 완전 원래의 맛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계란의 맛에 원래 우유의 맛이 나죠. 근데 계란의 다른 방법으로는 그렇게 맛이 안 나요. 이상하게 좀 바뀌어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단점도 있겠죠? 단점은 일반적으로 가장 모스트 비싸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려. 굉장히 느립니다. 라는 거.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건 사실 좀 여러분들 굳이 몰라도 될 것 같고 이렇게 하고 되게 비싸고 느리고 뭐 이런 거. 다른 점도 뭐 있기는 한데 그냥 요 위주로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니라 저희가 꼭 필요할 때 비용은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굉장히 저희 비용이 이 동결 건조를 하는 비용도 되게 많이 들고 이 장치를 만드는 데도 돈이 많이 들고 이게 전체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요. 장치 한번 만든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장치 한번 만들어서 건조하는 기간도 오래 걸리고 건조하는데 에너지도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돈이 더블로 많이 들어요. 그러한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건조 장치에 비해서.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떠올리면 왜 동결 건조가 필요한지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용도로 쓰고 싶을 때만 동결 건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전문가도 필요 없다. 여러 제품 퀄리티 필요 없고 나는 그냥 싸게 가겠다라고 하면 싸게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는 정말 사람들이 좀 비싸게 내가 돈을 받더라도 이런 제품을 사람들에게 팔아보겠다라고 하면 동결 건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자본 조작 이런 것들, 특히 산업 관련된 이런 것들, 과목이나 뭐 이런 것들에서는 항상 선택지가 있어요. 이게 비용과 시간과 그리고 이게 들지만 품질은 좋죠. 그래서 이와 품질과 어떤 노력, 시간 그리고 이거 나중에 판매하는 단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저희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열풍 건조한 거, 도별 건조한 거 자기들 사진을 똑같은 회사에 자기들 만들어 보여줬어요. 그래서 귤인 것 같아요. 귤 가지고 이제 도별 건조 이런 식으로 색깔도 그대로고 거의 이렇게 말라 비틀어지지 않아요. 신기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건조를 하잖아요. 얘가 막 쭈글쭈글해서 마음대로 막 모양도 뒤틀리고 난리가 나요. 그러면서 색깔도 좀 다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러면서 영양도 못했어요. 영양소나 뭐 변화가 없다고했잖아요. 이러니까 맛, 향뿐만 아니라 사실 영양소 변화도 거의 없어요. 이러니까. 그래서 근데 좋은 점은 많죠. 근데 이제 비싸고 해서 그런 오래 걸리고 비쌀 뿐이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건 가막 또는 진공 건조법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건 아까 설명 다 했어요. 그래서 압력만 낮추면 끓는 점이 낮아져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뭘 할 수 있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건 아까 제가 그냥 얘기해서 여기까지 이제 이해했죠? 그럼 이게 왜 좋냐? 온도를 낮춰서 끓는 점이 낮아지는 게 왜 좋지? 라고 하는데 저희가 원래는 100도씨까지 끓여야 물이 날아가요. 그렇죠? 그럼 100도씨에서 뭐가 활발하게 엄청 뭐가 이것저것 일어날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죠? 이거 온도를 만약에 80도씨에서 물을 끓일 수 있게 돼요. 그러면 100도씨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화와 80도씨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화가 훨씬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감압을 해서 저희가 건조를 하게 되면 온도가 더 낮은 상태에서 건조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저희가 좀 변화가 적어집니다. 그래서 일부러 감압을 하거나 진공까지 거의 최대한 내리면서 건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동결 건조는 식품을 얼린 다음에 압력을 낮추고 얘는 그냥 액체 상태에서 압력을 낮춰도 끓는 점이 낮아지니까 좀 잘 날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좀 변화가 적은 상태로 날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경우를 제가 영어 단어로 evaporation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증발 뭐 이런 얘기죠. 증발 뭐 해석하는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증발을 시키는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증발시키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 잼 만드는 거 이런 것들처럼 그냥 수분에 날리는 이런 것들 그냥 다 이베포레이션으로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일 대표적으로 그냥 끓이면서 물이 날리는 거, 조림이라든가 아니면 잼 만드는 거 어쩌나 조리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물을 증발시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저희가 용어는 이베포레이션이랑 영어로 그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쓰고요. 그래서 아니 증발보다는 농축이에요. 이게 좀 더 농축이랑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셔서 컨센트레이션이 농축이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뭐 농축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이베포레이션 이런 식으로 어쨌거나 액체를 날리는 것들을 저희가 이용해서 말해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건조까지 가지는 않고 액체를 어느 정도 날리기만 하는 상태까지만 하는 거를 이베포레이션 정도로 얘기해요. 드라잉이랑 이베포레이션의 차이는 드라잉은 완전히 고체까지, 그러니까 고체까지 완전히 수분을 다 날리는 최대한. 이베포레이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올 때 용어가 나올 때 똑같이 물을 날리지만 어느 정도 수준까지만 적당히 날리는 그 차이. 용어가 그러니까 날리는 물을 날려서 수분기를 없애는 건 똑같지만 물을 없애는 건 똑같지만 그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베포레이션이라고 하면 엘리미네이션 오브 리퀴드, 그러니까 액체를 없애는 거는 맞는데 아까 말했듯이 완전하게 없애서 최대한 없애서 이제 완전히 건조하게 만들면 드라잉이고 그 수준까지 가지 않고 적당한 수준까지만 액체를 없애는 거는 이베포레이션이다. 그리고 여기는 그냥 지나가고 이베포레이터, 이게 이제 증발기 뭐 이런 식으로 증발기, 농축기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하거든요. 농축기. 그래서 이베포레이터라는 걸 통해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그래서 사실은 가장 우리가 원시적인 어떤 이러한 증발 시켜서 만드는 거가 천이든 소금이죠. 그러니까 소금을 염점에다 넣고 그냥 증발을 시켜요. 소금을. 근데 이건 물론 드라잉이긴 한데 그래도 이거가 이제 그냥 이베포레이션 덜 말렸을 때 이베포레이션 완전 끝나면 드라잉이고 그러니까 애매하긴 하죠. 용어 자체가. 근데 이거를 또 드라잉이라고 하면 또 드라잉은 맞는데 이베포레이션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애매하긴 한데, 그래서 사실 이런 곳에 이베포레이션 많이 얘기는 하지 않지만 일단은 저희가 가장 대표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우리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저희가 공업적으로 산업적으로 쓰이는 이러한 이베포레이터 증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액체를 날리는 데 쓰는 거 이게 되고요. 액체를 날릴 때 쓰는 것들이 여기 이런 것들, 이거는 여러분 뭐 보시면 이건 펄링 필름은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가는 거고 라이즈는 올려서 가는 거 이건 상관없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요 여기에 뭐 이런 막 용어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여기서 있어서 이게 지금 플로우 이제 이렇게 액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여기가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이제 열을 주는 거, 열을 이렇게 줘가지고 열을 주고 그래서 여기서 증발이 좀 쉽게 일어나. 그래서 증발되는 부분은 이게 나가고 이런 식으로 제가 하는 거. 그러니까 열을 주고 나가. 이게 열을 데우려고 할 때 우리가 밑에서 그냥 바로 이렇게 데우고 여기 전달되는 거는 잘 안 데워지기 때문에 얘는 지금 데우는 거 정도로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왜 온도를 깔 때도 이렇게 지그재그 저렇게 가는 거 아니라 많이 통과하면 빨리 온도를 데워지잖아요. 그것처럼 물을 데울 때도 이렇게 데운다고 그냥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올려가면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뭐 이렇게 뜨거워진 걸 모아서 날리기도 하고 이 얘기인데, 그냥 여러분들은 데워진 물을 좀 온도를 높여서 데워진 물을 그냥 날리는 그런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데워진 액체를 어딘가 여기 모아가지고 그 액체를 데우는 부분이라고 해요. 액체를 데워서 모아가지고 모은 거에서 물을 날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순히 데우기만 해서 날릴 수도 있게 되겠고, 이거 하나 건너뛰고 여기로 갈게요. 여기는 이제 실험실에서 좀 많이 쓰이는 거, 이거가 산업적으로 가끔 쓰여요. 산업적으로 쓰이기도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실험실에서 좀 더 소규모로 많이 쓰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제 이베포레이터, 오천 이베포레이터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원리가
백큐미. 그러니까 이베포레이터 할 때도 이렇게 감압이 같이 들어가면 좋다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제 산업적으로도 이런 형태로 이용하기도 해요. 근데 이거 좀 소규모가 좀 더 잘 돼서 대량으로 사실 되게 큰 규모로 사실은 많이 하지는 못하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를 저희가 로터리 이베포레이터라고 부르는 기계고요. 아까 설명했듯이 굉장히 끓는 점을 맞춰줍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로터리는 저희 로터리 아까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이제 여기가 데워주는 액체를 데워주는 액체는 여기 안에 있어요. 여기 안에 내가 이제 물을 좀 날리고 싶은 물을 증발시키고 싶은 액체를 여기다 넣고 또는 다른 걸 수도 있죠. 여기 안에 여기를 돌려주면서 물터를 해주면서 좀 데워주면 또 얘가 증발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이제 증발된 게 나가는데 그거를 도와주려면 우리가 여기서 백큐을 걸어주면 진공을 걸어주면 더 빨리 날아가는 이유가 아까 설명했죠. 진공을 걸면 끓는 쪽이 나가죠. 그리고 단순히 끓는 점만 낮아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왜 워터 액티비티나 이런 거 얘기하면서 왜 증기압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증기압 여러분들 얘기할 때 그냥 실온에도 물이 건조해지잖아요. 증발하잖아요. 근데 이게 같은 온도일 때 20도일 때 이 증발하는 이 양이 이렇게 물이 증발하는 양이 감압을 해주면 프레셔를 낮춰주면 압력을 낮춰주면 더 많아져. 그럼 왜 더 많아지겠어요? 끓는 점이 낮아진다는 얘기 자체가 더 잘 날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같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단순히 얘가 끓지 않더라도 증발하는 그 양이 많아져요. 전체적으로 같은 온도일 때. 그래서 저희가 끓여서 이제 제거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증발 호구심 작용 같은 온도일 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압을 하게 되면 완전히 끓는 온도까지 이제 하게 하면은 그래도 80도는 좀 높죠. 그래서 80도까지 끓는 점을 만들어주고는 한 40도에서 증발을 계속 좀 최대한 계속 이렇게 좀 두면은 이 100도씨 끓는 점이 됐구나. 압력을 낮춰서 40도씨 정도에서 똑같은 걸 했을 때 얘도 40도씨에서 날려보고 얘도 날려봤을 때 봤을 때 이 상태일 때 훨씬 빠르게 건조가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조금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것까지는 뭐 과학적으로 이거 원리를 얘기하면 다 여기 나오겠죠? 증발, 뭐 압력하고 이게 다 얘기를 하면.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렇게 끓는 점이 낮았다는 얘기는 기체가 되기 쉬워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같은 온도일 때 훨씬 기체가 잘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증발이 잘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온도를 높이는 거 가지고 증발을 많이 시키고 공조를 잘 시키고 이제 물을 잘 말리고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 말고 이제 저희가 압력을 낮추면 그런 것들을 좀 더 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슬라이드는 예를 들게요. 이거는 나이트로젠 인디토레이터라고 해서 이거는 나이트로젠 인디토레이터가 무엇이다를 여러분들이 안 되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액체 같은 거를 증발을 시킬 때 나이트로젠이 뭐야? 질소를 불어넣어주면서 지금 날립니다. 우리가 그 바람을 불어넣어주면 빨리 날아. 그러니까 빨래 날릴 때도 우리가 그 선풍기를 틀어주거나 하면 빨리빨리 좀 증발이 되죠.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산소를 계속 넣으면 그러면 얘가 산화가 많아져요. 우리 산화가 되게 문제가 되는 거죠. 산화를 되면 이거 저거 그랬잖아요. 근데 바람은 불어주고 싶은데 산화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공기를 따버리고 싶은 거죠. 그거의 대표적인 게 질소예요. 그래서 질소를 저희가 왜 과자 같은 데 충전을 하면 이제 그게 잘 안 변해요. 그래서 일부러 질소 충전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질소 충전이 아니라 과자를 그냥 이런 공기 아무거나 넣어주면 좀 빨리 상해요. 그래서 이제 과자 같은 거에 질소 충전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거를 이제 가지고 다니는 걸 안 부서지게 하기 위해서 공기 충전을 하는 것도 있지만
있지만 왜 굳이 제소를 넣느냐? 질소가 잘 반응을 하지 않고 산화를 시키는 걸 방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질소 같은 거를 넣어주면서 이렇게 날리는 그러한 장치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여기 하나는 이렇게 이제 비교해서 여기서 질소를 이렇게 넣어주면 질소가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증발을 시킨다.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에어프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어떤 바람을 불어줄 때 이렇게 질소라는 다른 공기를 쓰기도 한다라는 거를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